오케이, 보자. 오늘은 32쪽에 암석에 풍화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광물까지 얘기를 했어, 우리가. 그래서 지각은 암석이 모여서 되는 거고, 그 다음, 암석은 광물이 모여서 되는 거다. 자, 이런 애들이 우리가 이제 뭘 만들게 되냐면, 이 암석들이 풍화작용을 받게 되는 거야. 이 풍화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 잘게 부서지는 과정이지. 자, 오랜 시간에 거쳐서 잘게 부서져가지고 성분이 변화가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 잘게 부서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는요, 이 풍화작용을 거쳐서 암석들이 잘게 부서지게 되는데, 이때 원인이 뭐냐라는 거야. 물, 공기, 생물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이렇게 암석이 부서지는 모든 작용들이 이제 풍화작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잘게 부서지는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지금 성분이 변하는 작용이 있어요. 둘을 좀 구분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 이 잘게 부서지는 작용은 커다란 게 작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 물과 얼음이라고 돼 있잖아. 얘들 물하고 얼음하고 두 개 나왔을 때 물이 얼면은 부피가 커지는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우리 빈 페트병에다가 물을 가득 집어넣고 냉동실에다 넣게 되면은 페트병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또 유리병에다가 물 가득 집어넣고 꾹tung 딱 막아놓고서는 냉동실에 넣으면 유리병이 깨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즉 물이 얼음이 될 때 부피가 커지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옆에 잘 나와 있어, 플러스 강의에. 자, 이렇게 지금 암석 틈 사이에 물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게 추워져서 얼어버리면 암석 틈을 벌리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벌리게 되면서 암석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암석을 부서뜨리는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물과 얼음. 자, 다음 압력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압력 감소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암석이 만들어지려면 태조강 같은 경우에는 물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꾹 눌려가지고 만들어지잖아. 그죠?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가 식어서 되고, 그 다음 변성암 같은 게 열과 압력 받아서 되잖아. 거의 다 이제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굉장히 센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져. 근데 그것이 위로 윤기작용에 의해서 위로 올라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압력이 작아지는 거지. 꾹 누르던 애들이 점점 힘이 약해지니까 위에 있던 표면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 이것도 역시 풍화에 의해서 잘게 부서지는 작용이고, 또 식물 뿌리, 뭔지는 알겠죠? 이거는 식물이 자라면서, 뿌리가 자라면서 암석을 이렇게 넓혀서 이렇게 부서뜨리는 작용을 얘기하는 거야. 자, 다음 지하수. 자, 이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런 지하수의 용해작용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이 특히나 석회암 같은 거 얘기해죠. 우리 석회동굴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이 석회동굴, 그러니까 지하수가 특히나 뭐가? 이산화탄소가 녹은 지하수가. 자, 이산화탄소가 녹은 지하수가 이 석회암을 녹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뻥 하고 뚫어가지고 동굴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성분을 변화시켜가지고서 녹여가지고서는 풍화작용이 일어나는 거 얘기하는 거고. 자, 산소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산소에 의해서 우리 철이 녹슬면은 어떻게 돼? 붉게 변하죠. 그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야. 암석도 녹이 쓴다라고 상상하시면 돼.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성분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붉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끼 같은 용. 자, 이끼 이렇게 자라게 되면서요, 얘네들에 의해서 화학적 성분이 변하게 되는 거야. 암석 성분이 변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풍화작용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풍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옆에. 자, 여기 밑에 2번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 이 영향을 주는 요인에, 자, 별표 한 번만. 표면적이 넓을수록 풍화가 잘 일어난다에다가 꼭 체크해주세요. 표면적이 넓을수록.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으면은 그만큼 저런 원인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풍화작용이 훨씬 더 잘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옆에 실험이 나와 있어. 같은 질량의 석회암 조각이 있고 석회암 가루가 있네. 묽은 염산을 넣고. 자, 석회암이 묽은 염산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석회암이 묽은 염산 만나면은 보글보글 거품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근데 누가 더 잘 일어나게 되느냐라는 거지. 반응이 누가 더 잘 일어나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석회암 조각이겠냐, 석회암 가루겠냐라는 거지. 석회암 가루가
더 많이 줄어듭니다. 라는 거죠. 자, 왜 질량이 줄어드냐?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갔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날아간 만큼 질량이 감소하는데 가하고 나를 비교해보면 나의 질량이 더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나가 더 반응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암석 형태로 이렇게 넓적하게 있는 애보다는 이게 쪼개져 가지고서는요. 이게 쪼개졌다고 생각을 해봐. 자, 이게 쪼개지면은 이런 식으로 됐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됐겠죠. 커다란 덩어리에서 두 조각으로 나뉘어지게 되면 그만큼 이 접촉하는 표면적이 더 넓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야. 표면적이 넓어지면 화학적이나 또는 그 물리적이나 반응들이 훨씬 더 잘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풍화가 더 빨리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풍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풍화의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결국에는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질수록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풍화가 더 잘 일어나고 있어요. 라는 그런 얘기예요. 기온과 강수에 따라서 암석 풍화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말은 당연한 얘기겠죠. 자, 지금 기온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이 얼어서 되는 거잖아요. 자, 물이 어는 거는 이제 더운 열대지방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강수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암석을 녹이는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잘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풍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풍화가 일어나게 되면 암석이 뭐로 바뀌게 되느냐? 흙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흙. 자, 이 흙이 암석이 이렇게 풍화작용을 받아서 되는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오랫동안 풍화작용을 받아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을 가지고 우리는 토양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자, 토양이 이제 인간이라든가 생물이라든가 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거지. 여러 가지 물질들 제공해 주는 거고. 자, 다음. 이 토양의 생성 과정, 이거를 별표를 꼭 좀 쳐주셔야 되는데, 생성 과정 잘 보여야 돼. 자, 암석이 매우 오랜 시간 풍화하여 여러 개 층이 생성됩니다. 그랬어요. 지표에 드러난 암석이, 자, 지표로 드러난 암석이 풍화작용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잘게 부서지기 시작하겠지? 암석 조각과 모래로. 자, 그 암석 조각이 좀 더 잘게 부서지면은 흙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흙에서 이제 물에 녹을 수 있는 애들이 내려와가지고 진흙과 같은 애들이 쌓이게 되는데, 순서 보세요, 순서. 1. 암석. 자, 이거를 우리 예전에는 기반암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기반암. 그 다음, 이 암석이 부서져가지고 암석 조각과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층을 예전에는 모질물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 자, 봐. 자, 이 순서 꼭 기억해 줘야 돼. 1번 다음에 2번 다음에 어디로 갔어? 3번이 어디 있어? 맨 꼭대기에 있죠. 자, 3번이 제일 꼭대기에 있네. 여기 지금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가장 활발한, 생명 활동이 가장 활발한 층. 자, 여기가 표토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자, 그래서 기반암,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되는 암석이 부서지면은 암석 조각들하고 모래들로 나뉘어지게 되고, 이게 부서지면은 여기 있는 우리가 흔히 밟고 있는 흙이 되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근데 이 흙이 또 풍화작용을 받잖아. 그럼 더 곱게 변하겠지. 더 곱게 변하면은 비가 내리네. 비가 내려가지고 그 고운 입자들이 이 표토의 사이사이를 흘러내려서 이 모질물 위에 쌓이는 거야. 그게 진흙과 같은 애들이야. 진흙.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여기를 심토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오래된 토양일수록 무슨 층이 발달했겠냐? 이 네 번째인 심토층이 점점 두꺼워지겠죠.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순서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자, 여기 지금 4개 칸으로 나눠놨는데 이게 1번, 이게 2번. 자, 여기 3번 아니야? 이 위에가 3번, 그 밑에가 4번이야. 4번 층은 어떻게 되는 거야? 비가 내려서 자잘한, 가느다란 입자들이 2번 위에 쌓이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게 이제 진흙과 같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자, 동식물들 여기 지금 보시면 제일 겉에 이제 동식물들 이런 거 썩어가지고서 위에 이렇게 영양분들이 위쪽에 많이 있어. 그러니까 표토 쪽에 양분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니? 좋아요. 53쪽에
한번 해보자. 자, 53쪽이란다. 33쪽. 자, 33쪽부터 39쪽까지 다 풀고 채점해 주시면 돼요. 자, 7번에 성분 생물. 자, 8번에 OX, OX. 9번에 물, 커, 잘. 10번에 라나, 다가. 11번에 1은 B, 2는 A, 3은 C. 여기서 질문. 질문이요. 없어요? 오케이. 자, 또 뒤에 거 해보자. 14번에 보자. 풍화작용 예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자, 이 풍화작용 예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암석템에 스며든 물이 얼면서 암석의 성분이 변화됐다라 그랬죠? 암석 성분이 변한 게 아니에요. 물이 얼면서 틈이 벌어져가지고 부서지는 개념이죠. 자, 이번엔 19번. 자, 이 19번 같은 경우에 옳은 것은 그랬는데, D는 풍화를 받지 않은 원래의 암석이다 라고 했잖아요. D가 뭐예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애잖아요. 그죠? 자, 원래 암석이죠. 그게 풍화되면 C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C가 풍화되면 A가 되는 거고, A가 풍화되면 B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자. 40쪽에 요거는 직권의 운동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직권의 운동. 그러니까, 제일 그 겉부분이 지각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걸 제일 겉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직권이 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나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 처음에 나온 게 대류기동설이야. 이 대류기동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한번 또 밑줄 판계야. 자 여기 지금 보시면 3억 3,500만 년 전 하나의 이렇게 대륙으로 돼 있다라는 판계야라는 하나의 초대륙. 그러니까 자, 이 대륙들이 하나로 한 덩어리였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옆에 보시면 판계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대륙들이 하나로 붙어서 거대한 형성된 거대한 대륙, 하는 모든을 뜻하고 계하는 땅을 뜻한다. 모든 땅. 자, 그래서 하나의 땅으로 초대륙으로 이렇게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데 동그라미 한 번 더 베개에 넣어. 자, 이 양반이 주장을 했어. 자, 이 양반이 이렇게 땅이 하나로 뭉쳐 있다가 현재와 같은 이런 형태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가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자, 그 증거 별표 꼭 쳐주자. 여기 왕창 별표야. 대륙 이동설의 증거. 자, 이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증거로서 얘기하는 그 첫 번째가 해안선 모양 일치. 너희들도 알 거야. 여기 남아메리카 대륙하고요. 아프리카 대륙을 비교하는데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하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 지역 보면은요. 이렇게 움푹 파이고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겹쳐보면 잘 맞아 들어가.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전에 하나의 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가 화석분포야, 화석분포. 자,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인데 자, 그때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연결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막 발견되는 거야. 얘네들이 어떻게 여길 이동해 갔을까에 대한 얘기지. 그게 해답이 그 전에는 하나의 땅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빙하의 흔적. 자, 빙하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요, 이 얼음덩어리가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땅이 이런 긁히는 흔적이 남게 돼요. 자, 그 흔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중심부에서 이렇게 퍼져나오듯이 흔적이 남아있더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흔적 연결해보면 얘네들이 원래 하나로 모여 있었겠구나. 산맥의 연속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륙의 산맥이 이렇게 쭉 보시면 연속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 모였다면. 자, 그래서 이 산맥의 연속성을 보고서도 역시 대륙이 원래는 하나로 뭉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륙이동설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대륙이동설,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은요. 그때 당시에는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무시당했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커다란 이 땅이 이동을 했다라는 거잖아. 그럼 그 땅이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니? 그 원동력을 설명을 못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무시를 당하긴 했었는데 자, 오늘날에는 이 판구조론이라고 해가지고서는요. 판이라는 개념으로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이 판구조론이 나오게 되는데 대륙이동설부터 해가지고서는요, 뭐 해저 확장설이니 멘틀 대류설이니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걔네들을 다 합쳐가지고서는 판구조론이 나오게 돼요. 자, 이 판이라는 개념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은 판이란 지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멘틀 윗부분까지야. 오케이? 자, 지각. 우리 대륙지각 같은 경우에는 대륙지각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약 35km라고 얘기를 했죠. 해양지각 같은 경우에는 5km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멘틀 위쪽에 있는 이 상층부 부위 보이죠? 상층부 부위. 자, 이 상층부까지 해가지고서는 우리는 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륙지각을 포함하는 판을 대륙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해양지각을 포함하는 판을 해양판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두께는 누가 더 두껍겠냐? 대륙판이 더 두껍겠죠. 그죠? 자, 대륙판이 더 두꺼워요. 자, 근데 하나 더. 우리 지난번에 해양지각하고 대륙지각을 비교를 할 때 해양지각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질이고 대륙지각은 화가암질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니? 자, 그래서 둘의 밀도를 비교해보면 해양지각의 밀도가 더 커요라고 얘기를 했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대륙판과 해양판을 비교해보면 해양판의 밀도가 더 커요.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둘이 꽝 하고 만났을 때 아래쪽으로 밀도가 큰 애가 내려가게 돼.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지금은 몰라도 되고. 자, 판의 이동 보시게 되면 자, 판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1년에 수 센티미터씩 그 판들마다 이동하는 속도가 방향과 다 달라. 자, 얘네들이 막 이동을 한단 말이야. 여기 지금 10여 개의 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어딨냐? 우리나라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어요. 자, 유라시아판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그 주변 경계부에 이제 보면은 일본이 있는 거죠. 필리핀판,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이렇게 경계면에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다행히 경계문보다 조금 안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판들이 있고요. 자, 판의 경계는 대륙의 가장자리나 해양의 중앙부에 나타나지만 대륙 내부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경계면이. 자, 이 판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경계에서 판이 멀어지거나 모여들거나 어긋나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그때 땅이 충돌하거나 벌어지거나 하면서 화산이나 지진 활동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즘 얘기하는 건 판이란 지각과 멘틀 상층부까지를 얘기한다. 자, 우리 멘틀은 고체 상태였어요. 기억해야 돼. 멘틀은 고체 상태인데 유동성 고체라고 얘기를 했었어. 이 유동성 고체라는 건 움직임이 있는 고체를 얘기하는데 이 위쪽에 밑에 이제 핵이 있잖아요. 핵 위쪽으로 해가지고서는 부분 용융돼서 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위쪽에 이제 차가운 부분은 여전히 뜨거운 부분이지. 뜨거운 부분이 아니라 딱딱한 부분이지. 자, 그래서 암석층이 되는 거야. 이런 암석층까지 합쳐가지고 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옆에 3번 좀 보자. 빙하의 흔적. 아까 그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에서 빙하의 흔적이 그 대륙이동한 증거 중에 하나로서 얘기를 하는데 자, 현재 적도와 가까운 인도나 아프리카 대륙에 빙하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적도라 그러면 빙하가 있을 수가 없는 데지, 더운 데니까. 근데 거기에도 빙하의 흔적이 있다는 얘기야. 예전에는 그게 어디에 있었다? 극지방 쪽에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동을 해가지고 현재의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41쪽 문제를 한번 해보자. 자, 1번부터 이제 채점하자. 자, 1번에 나가다죠. 나가다. 자, 2번에 OOXX. 3번에
디귿 리을. 4번에 대륙판 해양판. 5번에 OXXX. 자, 여기서 질문 있니? 틀린 거 질문? 5번에. 자, 5번에 보시면 5번에 1에 표면은 10여 개의 작고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근데 2번에 보세요. 모두 같은 방향이냐? 아니야! 판들마다 이동 방향이 달라. 매우 빠른 속도냐? 그것도 아니지. 1년에 뭐 수센치밖에 못 가요. 어떤 건 1cm, 어떤 건 2cm, 어떤 건 3cm, 이 정도까지 그 정도밖에 못 가요. 천천히 가죠, 매우. 그래서 X고요. 판의 경계에서 판단은 항상 멀어지냐? 아니야. 멀어지는 애들도 있지만은 어떻게 되는 애들도 있겠어? 만나는 애들도 있겠죠. 또 이렇게 어긋나서 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니까 항상 멀어진다라는 말은 말이에요. 됐죠? 자, 바로 다음 거 보자. 이번엔 화산 대 지진 대. 자, 이 화산 대 지진 대 같은 경우에 화산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회로 나오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러니까 마그마가요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서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는 화산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 화산 용암이라든가 화산 기체, 화산 쇠설물 등이 분출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진 활동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자, 다음 이 피해로 보시게 되면 용암이 흘렀어. 뭐 당연한 피해들이죠. 산불 나거나 도로 파괴되고. 자, 그 다음 우리 그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게 되면은요 이 먼지들이 막 뒤덮은 거니까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겨.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런 먼지가 들어가면 추락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운행에 차질도 생기고요. 이 화산재로 인해서 지표는요, 태양빛이 차단되는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도 혜택은 있죠. 온천 개발이라든가 관광 자원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 난방이나 발전에도 쓰이고 있어요. 자, 일본이 이런 걸 굉장히 잘하고 있죠. 화산활동이 잘 일어나니까. 자, 옆에 보시면 화산 분출물에 가지고 구분을 해놓은 게 있네. 자,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를 모두 통틀어 말한다. 용암. 마그마가 기체가 빠져나간 상태가 용암이 되는 거야. 화산 기체는 뭐 거기서 나오는 기체 얘기하는 거죠. 자, 화산 쇠설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체 물질들, 먼지라든가 돌멩이라든가 이런 화산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산 쇠설물에 속해요. 자, 다음 지진이야. 자, 내부에 쌓인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라고 돼 있죠. 자, 이때 요거 별표 한 번만 진원과 진앙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진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진이 일어난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지진이 일어난 지점. 자,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 진앙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위에 지표면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표를 진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요. 그러니까 지진 피해가 가장 클 곳으로 예상되는 곳이 바로 요 진앙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또 한번 별표예요. 뭐냐, 지진에서 세기를 나타내는 방법, 요거 부분 꼭 해주세요. 시험에 맨날 나와. 자, 규모라는 말이 나오고 진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규모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방출되는 에너지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진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느냐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지진이 빵 하고 발생을 했어. 거기에서 그거에 의한 충격파가 나타날 거 아니야,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얼마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규모예요. 자, 옆에 진도 보세요, 진도. 진도는요, 땅이 흔들리잖아. 그래서 받는 피해 정도야, 피해 정도. 자, 진도는 피해 정도예요. 그 다음에 규모는, 자, 규모는 에너지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규모는 뭐냐? 절대값 개념이야. 얘가 지진이 딱 일어났을 때 거리에 관계없이 그 에너지 값을 얘기하는 게 규모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세기를 비교할 때는요, 규모를 가지고 규모 몇 점 몇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규모는 이렇게 뭐 규모 7.0이니 뭐 규모 6.0이니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그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진도는요, 피해 정도예요. 피해 정도. 그러면은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서 멀면 멀수록 피해가 작겠지.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서 가까운 곳은 피해가 크겠지. 그러니까 진도는 가까우면은 피해가 큰 곳이 크게 나타나고요. 멀면은 피해가 작게 나타나고. 그죠? 거리에 관계가 있는 거죠.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야.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멀수록 작아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규모와 진도 구분 꼭 좀 해주세요. 규모는요,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요. 진도는 로마자로 써요. 자, 다음 화산대 지진대인데 이 화산대 지진대 하기 전에 옆에 그 지진의 대처 요령 나와 있죠. 이거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했던 얘기지, 그지? 지진의 대처 요령. 자, 일어나면은 탁자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출구를 확보해야 됩니다. 가스나 전기도 찾아내야 됩니다. 계단으로 가야 되죠. 엘리베이터 이용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런 담장이나 가로등 이런 데에서 멀리 떨어진 평평한 곳에 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재난방송을 잘 유념있게 들어줘야 되는 거죠.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자, 그 다음 요거 화산대 지진대. 자, 화산대라고 하는 거는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지진대는 지진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데를 얘기하는 거야. 자,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 지금 그림에 화산대와 지진대를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지도에 표시했지. 그리고 딱 하니 겹쳐보는 거야. 그랬더니 화산대와 지진대가 특정 지역에 좁고 긴 띠 모양. 자, 화산대, 지진대 거기에다가 판의 경계까지 딱 겹쳐보면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의 경계면에서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별표 딱 한 번만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 자, 환태평양, 그러니까 태평양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고리를 이루고 있는 거죠. 불의 고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의 화산 활동의 약 80%가 발생하는 지역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판에 속하는데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과 필리핀판 경계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일본이 있어요. 그냥 일본 보면은 화산 활동도 지진 활동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 얘기가 왜 그러는 거야? 경계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계면에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우리 옆에 43쪽부터 해가지고 역시 또 47쪽까지 싹 다 풀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질문할 수 있도록 카톡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자. 자, 6번에 X55X 채점하자. 자, 6번에 X55X고 7번에 규진 8번에 OXX5X 9번에 뭘 적게. 자, 빨리빨리 틀린 거. 8번에 2번에 화산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자, 가장 활발한 지역 아까 어디라 그랬어? 태평양판을 중심으로 해서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 거기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X 또 질문 없니? 오케이, 뒤에 것도 해보자. 자, 4번 보자. 자, 4번 같은 경우에 자, 4번 설명하자.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2번에 보시면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거의 비슷하다 그랬죠. 이거는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지 대륙 이동의 증거에 대한 개념은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야. 그 다음 5번에요. 자, 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기억에 지각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층이다. 그죠? 판이 지각과 멘틀 상층부의 단단한 암석층이 바로 판이에요. 그 다음 대륙 지각이 있으면 대륙판, 해양 지각이 있으면 해양판.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나뉘죠. 자, 근데 자, 여기 지금 해양판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해양판도 움직이고요. 대륙판도 움직여요. 자, 지구 표면은 크기가 같은이라 그랬는데 크기가 다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는 거야. 1번. 자, 6번에 보시면 자, B는 뭐냐? B는 대륙 지각이고
A는 해양지각 얘기하는 걸 거고요. 자, 그 다음 C는 판을 얘기하는 거죠. D는 멘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옳은 것은 C의 움직임에 따라 대륙이 함께 이동합니다. 그렇죠? 판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이 대륙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판의 이동에 의해서 대륙이 이동하는 거야. 8번 보자, 8번. 자, 8번 문제는요. 전 세계판의 분포와 경계를 나타낸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5번에 판의 경계에서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자주 일어나.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이거야. 판의 경계에서 화산대, 지진대가 형성된다라는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판과 판이 멀어지는 지형이 있고 판과 판이 부딪히는 지형이 있고 판과 판이 비껴가는 지형이 있고 판과 판이 멀어지는 지형과 같이 이런 식으로 판의 경계에서는 그 판의 이동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지진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요. 자, 그 다음 9번 보자. 자, 9번에 옳은 것은 이라 그랬는데 3번에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암석 조각이 분출되기도 하나. 그쵸? 암석 조각이 분출되기도 해요. 8번 5번이고. 자, 그 다음 12번에 보시게 되면 자, 옳은 것은 이라 그랬는데 지진대 분포에 대한 걸로 옳은 것은 4번에 화산대 지진대는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지금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하잖아. 왜 그래? 경계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오케이. 자, 뒤에 것도 싹 다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오케이. 서윤아, 틀린 것 좀 얘기하자. 48쪽에 틀린 거 뭐 있니? 몇 번? 자, 6번 보자. 자, 6번에 A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대륙지각이라고 써줘. 대륙지각. 그죠? 자, B는요. 해양지각이죠. C는요. 멘틀이죠. 자, 기역은요. 모호면이고요. 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은요. A는 대륙지각이다. 동그라미 쳐줘야죠. 자, B는 해양지각은요. 현무암질로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하나 더. 그럼 대륙지각은 무슨 암질? 화강암질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기억 리을은 맞는 거고 C의 멘틀이잖아. 멘틀은 고체예요. 알겠죠? 근데 고체는 고체인데 어떤 고체? 유동성 고체, 움직임 있는 고체라 그랬어.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 기역은 35km는 대륙지각의 두께고 5km는 해양지각의 두께야. 그래서 5에서 35 그 모으면의 두께가 모으면이 경계가 거기에 좀 나타난다라는 거. 리을도 맞아요. 그래서 4번이 돼야 돼. 됐죠? 오케이. 뒤에 또 질문? 아니. 7번부터 13번까지 중에 질문? 응? 서윤아 빨리. 11번? 자, 11번 해보자.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실, 삼, 여감, 석회암 얘네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퇴적암이라는 얘기죠. 그죠? 퇴적암이라는 얘기야. 근데 마그마가 식어서 되는 건 화성암이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다 퇴적암의 특징들이 되는 거잖아. 11번에? 모르겠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몇 번? 지금 내가 뭐 얘기했어? 얘네들은 무슨 암이라고? 퇴적암이라고. 옆에다 퇴적암이라고 좀 써주고. 자, 그럼 퇴적암이야. 옳지 않은 건 몇 번이겠어? 1번에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건 뭐야? 화성암이잖아. 응?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지. 오케이? 또 여기 페이지 질문 13번. 자, 13번에 변성암이 생성될 때 줄무늬야. 변성암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만들어진 줄무늬 우린 염리라고 얘기를 해. 염리. 그러니까 1번이지. 염리 생성 과정이다. 됐어? 또 50쪽에서 질문 50쪽 질문 14번에 자, 화강암이 변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A에다 써줘. 편맘 써줘. 자, 그 다음 셰일이 변하면 첫 번째 B는 편암. C는 편맘. 자, 규암은 누가 변해서 된 거야?
그렇죠. D에는 사암이라고 써주세요. 자, 석회암이 변하면 대리암이 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3번이 돼야 돼. 지금 바뀌었죠? 편암, 편마암 이렇게 돼야 되죠. 아니 20번까지 중에 질문. 자, 여기 50페이지 질문 빨리. 응? 서윤아, 50페이지 질문 없어? 없어 이제? 10. 5번에 A 봐봐. 마그마가 화성암이 됐대잖아. 그죠? 그럼 A는 뭐란 얘기야? 마그마가 식은 거죠. 오케이? 마그마가 식어서 화성암 된 거니까. 자, B를 보세요. B는 변성암, 화성암, 그 다음 가에서 전부 다 퇴적물로 오지. 자, 퇴적물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모래, 자갈, 진흙 그런 것들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깎여서 되는 애 풍화 침식 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풍화 침식. 자, B는 풍화 침식 작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C는요. C는 변성암 되는 거니까 뭐겠어? 열과 압력 받아야지. C는 그래서 열과 압력이고, 그럼 가는요.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니까 가는 퇴적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옳은 거야. 자, 그 다음 51쪽에서 질문 가보자. 21번 해보자.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가는 뭐야? 물이 어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 물이 어는 거 그지? 물이 어는 거고 나는요. 이거 뭐냐면은 그 암석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 얘기하는데 압력이 감소해서 떨어져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나는. 다는 뭐 해주는 거야? 지하수에 의해서 용해작용. 그러니까 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냐? 5번에 보시면 가와 다는 물에 의한 풍화작용이다. 가는 물이 얼어서 깨트려 버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는 물에 의해서 녹여지는 거고. 그래서 5번이 옳은 거가 되는 거예요. 또 질문? 25번이요. 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3번 봐봐요. 지진은 전 세계 고르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지역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진대라고 얘기를 했잖아. 됐니? 오케이. 자, 그럼 52쪽까지 싹 다 해주시고, 채점 각자 해주세요.